안녕하세요. 혹시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63이 됐어요.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산 지 어느새 12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한 건 41살 때였어요. 26에 만나 14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할 때는 평생 같이 살 줄만 알았죠. 그 흔한 이혼 이야기 남의 집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안 건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어요. 그 전에 나와 그 후에 나로.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오해일 거라고 아닐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었고 저는 결국 받아들여야 했어요. 14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3년이 걸렸어요. 법원 오가고 서류에 도장 찍고 변호사 만나고.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딸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낮에는 태연한 척했어요. 엄마니까요. 집을 나오던 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 손의 온기가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이혼 후에 생활이 쉬웠냐고요? 절대 아니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10몇 년을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일을 구해야 했어요. 나이는 40이 넘었고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고. 처음에는 작은 식당 주방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 손이 항상 텄고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소중한 딸이 있으니까요. 대학 등록금 마련할 때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언니한테 손을 벌렸어요. 자존심이 어찌나 상하던지. 밤에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아직도 그 밤이 기억나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했고 이제는 저한테 용돈도 쥐어줘요. 그걸 받는 날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전 남편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아니, 안 하려고 했다는 게 더 맞겠죠. 생각나면 화가 났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도 싫었고 딸이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슬쩍 화제를 돌렸어요. 그게 제 방식의 생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상대방이 말하더라고요. 최병철 씨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그 사람의 지금 아내였어요. 이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슬펐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속이 시원했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12년 동안 그토록 원망하던 사람인데 막상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감정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가면 뭐 하러 가나 싶기도 했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안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사람들 눈도 신경 쓰였고요. 남편한테 버려진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수군거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한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잘못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 아이가 마지막 인사를 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제 마음이 아니라 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발이 멈췄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왜 여기 왔나 싶기도 하고 돌아갈까 싶기도 하고. 딸아이가 제 팔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을 느끼면서 문을 열었어요.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데 영정 사진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그 사람의 아내.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던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여자가 안쓰러워서였을 수도 있고 14년의 결혼이 생각나서였을 수도 있고 혼자 버텨온 12년이 한꺼번에 쏟아져서였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도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 그 사람 곁에서 살면서 행복하기만 했겠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 나처럼 지쳐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딸아이는 조용히 영정에 절을 올렸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냥 오래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괜찮다고. 정말 그랬어요. 12년 동안 가슴 한켠에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게 그날 조금 녹은 것 같았어요. 용서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렇다고 화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걸 드디어 손을 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꺼낸 건 혹시 저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무거운 걸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예요. 미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12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무게가 상대방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려놓는 게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좀 가벼워졌어요. 살면서 가장 가기 싫었던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오래된 짐을 하나 내려놓고 왔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